월급만으로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남들이 팔 때 사고, 남들이 살 때 파는 겁니다. 간단해 보이죠? 그런데 왜 90%의 직장인이 정반대로 행동할까요? 전설적인 투자자 코스톨라니는 이것을 달걀의 법칙이라 불렀습니다. 꼭대기에서 사면 깨지고, 바닥에서 사면 부화합니다. 지금 당신의 계좌는 달걀 어디에 있습니까? 월급쟁이가 부자 되는 유일한 공식,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을 돌리고 재무제표를 분석하며 이성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착각입니다. 직장인들은 대부분 논리적인 사람들입니다. 회사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보고서를 쓰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주식도 그렇게 하면 된다고 믿습니다. PER을 계산하고 ROE를 비교하며 산업 리포트를 정독합니다. 논리적으로 완벽한 종목을 찾으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확신하죠. 하지만 시장은 논리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배당금을 늘렸는데 주가가 떨어집니다. 적자 기업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습니다. 실적이 좋아도 이미 반영됐다며 폭락합니다. 아무리 공부해도 예측은 빗나가고 확신했던 종목에서 가장 큰 손실이 터집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전설적인 투자자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단기적, 중기적으로 증권시장의 90%는 심리학이 결정한다. 재무제표 분석, 차트 해석, 산업 전망 같은 기술적 요소는 전체의 1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0%는 오직 대중의 심리입니다. 직장인들은 이 비율을 정반대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의 90%를 쏟고 심리는 무시합니다. 그래서 시장이라는 오징어 게임에서 매번 탈락하는 겁니다. PER이 낮으니까 저평가야. 지금 사면 대박이지.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주가 수익 비율을 구구단처럼 외우고 숫자가 낮으면 무조건 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코스톨라니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PER을 맹신하면 절대로 대박 주식을 잡을 수 없다고. 주가를 움직이는 가장 근본적인 법칙은 수학이 아닙니다. 오직 수요와 공급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살 사람이 없으면 주가는 떨어집니다. 반대로 아무리 나쁜 기업이라도 사려는 사람이 몰리면 주가는 치솟습니다. 논리가 아니라 심리가 수요를 만들고 그 수요가 시세를 결정합니다. 코스톨라니는 이것을 돈, 심리는 시세라는 공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더 잔인한 법칙이 등장합니다. 페타꼼플리, 기정사실화의 마법입니다. 시장에 호재가 가득하고 모두가 상승을 예상할 때 주가는 오히려 폭락합니다. 왜냐하면 그 긍정적인 전망이 이미 가격에 다 반영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비싼 값에 사줄 바보가 없습니다. 남들이 다 아는 뉴스를 따라가는 것은 미친 짓입니다. 차트를 분석하고 알고리즘을 맹신하는 것 역시 커피 찌꺼기로 미래를 점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코스톨라니는 시장 참여자를 두 부류로 나눴습니다. 소심파와 부와 내동파입니다. 소심파는 자신만의 원칙과 장기적 관점을 가진 투자자입니다. 시장이 출렁여도 흔들리지 않고 대중과 반대로 움직일 용기가 있습니다. 반면 부와 내동파는 남의 말에 휘둘리고 뉴스에 반응하며 공포와 탐욕 사이를 오갑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직장인은 부와 내동파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시간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회사 업무에 매여 깊이 공부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추천주에 의존하고 카톡방, 찌라시에 혹합니다. 둘째, FOMO가 발동합니다. 동료가 테슬라로 200% 벌었다는 소리에 조급해집니다.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소외 불안에 무리하게 매수 버튼을 누릅니다. 이것이 바로 고점 매수의 심리입니다. 남들이 다 산다고 하니까 삽니다. 뉴스가 장밋빛이니까 안심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바로 달걀의 꼭대기입니다. 코스톨라니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부와 내동파는 절대로 돈을 벌 수 없다고. 그들은 항상 비싸게 사서 싸게 팔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조금만 떨어져도 불안해서 호가창을 들여다봅니다. 빨간 불에 흥분하고 파란 불에 공포를 느낍니다. 감정이 계좌를 지배하는 순간 패배는 확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코스톨라니의 답은 명확합니다. 대중과 반대로 가라.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철저하게 군중의 반대편에 서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틀려야만 내가 돈을 버는 사냥터가 열립니다. 모두가 팔 때 사고 모두가 살 때 팝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이것이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왜 어려울까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무리해서 이탈하면 불안해집니다.
혼자만 다른 선택을 하면 두려워집니다. 특히 돈이 걸린 문제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내 판단이 틀리면 어쩌지? 남들은 다 보는데 나만 손해보면 어쩌지? 이 두려움이 우리를 부하 뇌동파로 만듭니다. 코스톨라니는 이것을 고독한 늑대의 자세로 극복하라고 했습니다. 무리에서 떨어져 홀로 사냥하는 늑대처럼 대중의 광기를 냉정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모두가 흥분할 때 한 발짝 물러서고 모두가 절망할 때 조용히 다가갑니다. 외로운 길이지만 이것이 부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미용실 원장님 지표라는 말이 있습니다. 평소 주식에 관심 없던 사람들이 칵테일 파티나 미용실에서 종목을 추천하기 시작한다면 그때가 바로 시장에서 도망쳐야 할 최후의 순간입니다. 코스톨라니는 시장의 사이클을 달걀 모형으로 설명했습니다. 달걀을 세로로 세우고 시장의 위치를 표시하는 겁니다. 단순하지만 수십 년간 검증된 법칙입니다. 달걀 꼭대기는 과열 구간입니다. 모든 뉴스가 장밋빛이고 주변 사람들이 수익 자랑을 합니다. 처음 주식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급증합니다. 이번엔 다르다는 말이 돕니다. 바로 팔아야 할 때입니다. 달걀 바닥은 침체 구간입니다. 뉴스는 암울하고 주식 얘기를 꺼내면 한숨이 나옵니다. 증권사 직원들이 구조조정되고 주식은 도박이라는 말이 유행합니다. 바로 사야 할 때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직장인이 정반대로 행동한다는 겁니다. 2020년 동학개미운동을 떠올려 보십시오. 코스피가 바닥을 찍은 3월. 대부분은 공포에 질려 관망했습니다. 정작 뛰어든 시점은 주가가 반등하고 뉴스가 장밋빛으로 바뀐 뒤였습니다. 달걀로 치면 이미 중간을 지나 꼭대기를 향할 때였죠.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지금 2026년 당신의 계좌는 달걀 어디에 있습니까? 주변에서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소리가 넘쳐난다면 조심하십시오. 반대로 모두가 시장을 저주하고 있다면 오히려 기회일 수 있습니다. 달걀의 위치를 읽는 것. 그것이 투자의 시작입니다. 직장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것. 하루 종일 회사에 매여 있으니 시장을 실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물량을 쏟아낼 때 직장인은 퇴근 후에야 처참한 계좌를 확인합니다. 하지만 직장인에게는 그 누구도 가지지 못한 압도적인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매달 들어오는 월급입니다. 코스톨라니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절대로 빚을 내서 투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신용이나 미술을 쓰는 순간 당신은 시장의 노예가 됩니다. 주가가 조금만 떨어져도 반대매매 공포에 시달리고 대중의 히스테릭한 공포에 휩쓸려 바닥에서 강제로 주식을 빼앗기게 됩니다. 반면 월급은 다릅니다.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현금 흐름은 시장의 타이밍을 무력화시킵니다. 이번 달에 잘못 샀어도 다음 달에 다시 살 수 있습니다. 폭락장이 와도 월급은 계속 들어옵니다. 빚이 없으니 반대매매 걱정도 없습니다. 달걀이 바닥으로 굴러가도 담담하게 버틸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바닥에서 더 살 수 있습니다. 프로 트레이더들은 한 번의 판단착오로 전 재산을 날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급쟁이는 다릅니다. 꾸준함이 생존력이고 인내가 무기입니다. 이론은 알겠는데 실천이 어렵다고요? 맞습니다. 대중과 반대로 행동하는 것은 본능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의지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첫째, 자동 투자를 설정하십시오. 매달 월급날 일정 금액이 자동으로 주식 계좌로 이체되게 만듭니다. 감정이 개입할 틈을 없애는 겁니다.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기계적으로 매수합니다. 달걀 위치와 상관없이 평균 매수가를 낮추는 방법입니다. 둘째, 시세창을 삭제하십시오. 하루에 10번씩 계좌를 확인하면 감정이 흔들립니다. 코스톨라니는 좋은 주식을 사고 수면제를 먹고 몇 년 뒤에 깨어나라고 했습니다. 현대판 수면제는 앱 삭제입니다. 분기에 한 번만 확인해도 충분합니다. 셋째, 뉴스를 끊으십시오. 증권가 뉴스는 대부분 후행 지표입니다. 좋은 뉴스가 나올 때는 이미 주가에 반영돼 있고 나쁜 뉴스가 나올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뉴스에 반응하는 순간 부하 내동파가 됩니다. 넷째, 투자 일기를 쓰십시오. 왜 이 종목을 샀는지, 얼마에 팔 것인지 미리 적어둡니다. 감정이 요동칠 때 이 기록을 보면 원칙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시스템은 심리를 이깁니다. 의지력에 기대지 말고 환경을 바꾸십시오. 코스톨라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자는 서민적인 직업이 아니다. 이 말은 돈이 많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니터 앞에서 1분 1초를 다투는 노동이 투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진짜 투자는 한 발짝 떨어져서
대중의 광기를 지켜보며 사색하는 일입니다. 생각하는 사람만이 달걀의 위치를 읽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에게 이것은 오히려 유리한 조건입니다. 어차피 낮에는 시장을 볼 수 없습니다. 그 시간에 본업에 집중하십시오. 퇴근 후에는 시세창 대신 책을 읽으십시오. 주말에는 차트 대신 산책을 하십시오. 시장에서 한 발짝 떨어져 있을수록 오히려 큰 그림이 보입니다. 결국 투자는 고독한 게임입니다. 남들의 수익 인증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SNS에 올라오는 수익 자랑은 달걀 꼭대기의 신호입니다. 모두가 번다고 말할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지금 당신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남들이 다 사는 주식에 뒤늦게 올라타려고 벌벌 떨고 있습니까? 아니면 공포에 질려 던진 주식을 조용히 쓸어 담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월급이라는 무기를 쥐고 달걀 바닥에서 기다리십시오. 고독한 늑대만이 사냥에 성공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